6개월 전 저는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시즌 1이 끝나면 경제 뉴스가 문장으로 들리게 만들겠다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진짜로요. 앵커 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6개월 뒤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이 그 6개월의 끝입니다. 에피소드 01부터 에피소드 09까지 9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주신 분, 중간에 빠진 편이 있어서 거꾸로 돌아가서 채워보신 분, 처음엔 어려워서 2번 보신 분,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요. 먼저 지난 9편을 빠르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EP.01에서 우리는 금리가 모든 가격의 환율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 그 사이의 교환 비율. EP.02에서는 가격이 진실이 아니라 그 순간의 합이라는 걸 알았고, 같은 회사 주식이 어제 10만원, 오늘 9만원인 이유. EP.03에서는 돈이 얼음처럼 녹는다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작아지는 것. EP.04에서는 환율이 두 화폐의 줄다리기라는 걸 봤죠. 절대값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값. EP.05에서는 주식이 기업이라는 케이크의 한 조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종이 한 장이 비싼 게 아니라 그 종이가 약속하는 미래가 비싼 것. EP.06에서는 채권이 빌려준 돈의 영수증이고 금리와 시소처럼 움직인다는 것.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의 진짜 신호. EP.07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 돈, 말 세 가지로 전 세계 자산을 움직인다는 것. 12명이 세계를 결정한다는 사실. EP.08에서는 경제는 사계절처럼 돈다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산마다 행동이 다르다는 것. EP.09에서는 시장이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시계와 시장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 이 9가지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다만 본인이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확인해 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9편을 한 편씩 보면서 조금씩 변했으니까. 천천히 적응한 변화는 자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비교가 됩니다. 6개월 전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실제 경제 뉴스 헤드라인 5개를 보여드릴게요. 6개월 전이었다면 무슨 말이지? 였을 헤드라인들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진짜로 다른지. 헤드라인 1번입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자, 6개월 전이었다면 이 한 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연준이 뭐지? 25bp는 뭐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연준, 우리는 알고 있죠? 에피소드 7에서 봤어요. 미국 중앙은행 12명이 결정하는 그곳. 그 의장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흔드는 곳. 25bp 0.25%예요. EP.01의 그 숫자. 작아 보이지만 전 세계 자산을 흔드는 그 숫자. 기준금리 인하 EP.07의 도구 중 첫째. 경제를 데우려는 행동이에요. EP.08의 사계절 모델로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신호이거나 가을 후반에서 침체를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자산 행동은 봄으로 가는 신호라면 EP.08의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주식 상승, 채권 상승, 금리 인하 시 가격 상승, EP.06 시소, 부동산 상승, 금 중립. 결론,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신호. 시장은 6개월 전부터 이걸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EP.09 선반영, 어떠세요? 한 줄이 문장이 되어 들리지 않나요? 헤드라인 2번입니다.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 17년 만에 최고치. 6개월 전이었다면 환율이 높으니까 한국이 안 좋다는 건가? 이 정도 막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들리는지 볼게요. 원달러 환율 1470원, EP.04에서 봤죠? 환율은 두 화폐의 줄다리기. 지금 달러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에피소드 3에서 우리가 본 거 기억나시죠? 모든 화폐는 녹고 있다. 다만 녹는 속도가 다르면 격차가 벌어진다. 지금 원화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녹고 있다는 신호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에피소드 6에서 본 채권금리 차이.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보다 매력적이라면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에피소드 04에서 본 4가지 힘 중 금리, 자본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17년 만에 최고치. 이건 에피소드 04에서 봤듯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지난 17년 중 가장 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결론, 2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어요. 첫째, 세계는 한국 경제를 17년 만에 가장 박하게 평가 중. 둘째,
수입 물가 압박 가능성 높음, 인플레 우려 다시 고개, 라면, 기름,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 이 P점 공사 호명, 한 줄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리시죠? 헤드라인 3번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도 주가 3% 하락. 이 P점 공구 직전이라면 가장 답답한 헤드라인이에요. 좋은 실적인데 왜 떨어져? 근데 이 P점 공구 보신 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이 P점 공구의 첫 번째 미스터리. 호재뉴스의 주가 하락은 이미 선반영됨. 이 P점 05에서 우리가 배웠죠. 주식은 기업의 미래 케이크 한 조각. 시장은 이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를 6개월 전부터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오늘 실적 발표는 그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일 뿐이에요. 이 P점 02에서 봤듯 가격은 그 순간의 합의, 그 합의는 이미 이 좋은 실적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올랐다. 팔자. 결론. 시장은 이미 더 좋은 실적까지 기대했을 가능성, 또는 이번 실적은 정점이고 다음 분기부터 둔화될 거란 신호로 해석 가능. 미래 케이크 크기에 대한 기대가 조정 중이라는 메시지. 이게 선반영의 실전 사례예요. 이제 호재 뉴스의 주가가 떨어져도 여러분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시장의 작동 방식이라는 걸 아니까요. 헤드라인 4번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1주 만에 0.3%포인트 급락. 6개월 전이었다면 국채금리?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넘기셨을 거예요. 오늘은 다릅니다. 이 헤드라인이 시즌 1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에피소드 6에서 우리가 봤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의 진짜 신호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시장, 가장 정보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곳, 그곳의 핵심 지표가 1주 만에 0.3%포인트 급락.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P점 공구에서 봤듯 채권 금리는 미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채권 금리가 급락한다는 건 시장이 미래에 무엇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에피소드 8의 사계절 매트릭스로 보면 채권 금리 급락은 가을 후반 또는 겨울 신호, 시장이 경기 둔화나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피소드 6에 시소도 작동합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 전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 중이라는 신호. 결론, 시장이 다가올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 채권 시장이 주가보다 먼저 움직였으니 곧 주식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볼 타이밍이라는 메시지. 이게 이 P점 06에서 약속드린 채권 금리만 봐도 시장의 70%부터 80%까지를 읽을 수 있다의 실전 사례예요. 마지막 헤드라인 5번입니다. 이건 시즌 1에서 배운 모든 게 한 줄에 담겨 있는 헤드라인이에요. 파월 의장, 인플레 안정 시 금리 인하 검토. 6개월 전이었다면 파월, 인플레, 금리 인하 다 따로따로 들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줄에 시즌 1이 다 들어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파월 의장, 이 P점 07에서 봤죠? 12명 중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의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움직입니다. 검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이 P점 07에서 배운 중앙은행의 세 번째 도구.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시장은 이미 움직입니다. 인플레 안정, 이 P점 03에서 본 그것.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 돈의 가치가 녹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 금리 인하, 이 P점 01의 그 숫자. 돈의 가격을 내리겠다는 뜻. 이 P점 07에서 배웠듯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도구 첫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P점 07에서 본 중앙은행의 영원한 줄타기 기억나시죠? 인플레와 고용 사이. 지금 파월이 말한 건 인플레가 안정되면 고용 쪽으로 무게 옮기겠다는 의미예요. 이 P점 08의 사계절 모델로는 여름, 가을에서 봄으로 가는 전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P점 09에서 배웠듯 시장은 이 발언을 듣자마자 6개월 뒤를 미리 반영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 한 줄에 시즌 1의 거의 모든 개념이 담겨 있어요. 1. 에피소드 7. 중앙은행 의장의 포워드 가이던스. 2. 에피소드 3. 인플레 안정 신호. 3. 에피소드 1. 금리 인하 시사. 4. 에피소드 7. 줄타기에서 고용 쪽으로 무게 이동. 5. 에피소드 8.
봄으로 가는 사계절 전환점. 6. EP.09 시장은 이미 미리 반영 중. 한 헤드라인은 시즌 1의 6개 개념이 동시에 작동. 이게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만들어낸 변화예요. 한 줄을 보고 6개의 개념이 떠오르는 사람. 이게 시장의 언어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느끼셨나요? 5개의 헤드라인을 거치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EP.01, EP.04, EP.06, EP.09 이런 게 떠올랐을 거예요. 6개월 전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6개월 전엔 같은 헤드라인이 그냥 한국어 문장이었어요. 지금은 의미가 담긴 문장이에요. 이게 제가 약속드린 거예요. 경제뉴스가 문장으로 들리게 만들겠다. 오늘 그 약속이 이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반 시청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뉴스를 보시든 오늘 같은 해석이 자동으로 일어날 거예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나중엔 무의식적으로.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시즌 1에서 우리는 9가지를 따로따로 배웠어요. 금리, 가격, 화폐, 환율, 주식, 채권, 중앙은행, 사이클, 시간. 근데 진짜 시장에서는 이 9가지가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5개를 풀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한 헤드라인을 풀려면 여러 개념이 동시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시즌 2는 이 자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그 지도를 그리는 시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환율이 강해질까? 달러가 강해지면 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까? 채권이 흔들리면 왜 주식이 따라 흔들릴까? 자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시즌 2000 영상은 가제로 금리가 오르면 왜 환율이 강해질까? 자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메인 채널. 지금까지 어렵게 느껴졌던 거시경제, 정책, 산업 사이클, 자본 흐름 영상들. 시즌 1을 완주하신 분들은 이제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6개월 전엔 30%만 들렸던 영상이 이제 다 들립니다. 그게 시즌 1의 진짜 약속의 이행이에요. 에피소드 01부터 오늘 에피소드 10까지 10편을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새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 한 편씩 천천히 보신 분, 여러 번 돌려보신 분,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6개월이 제 6개월이기도 했어요. 이 채널의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를 위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2 곧 시작합니다. 또 만나요.